언니들의 꿀팁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꿀수다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가 아이들 첫 해외 주식 투자로 왜 미국 주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 미국 주식 전반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주식 투자도 한번 안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갑자기 미국 주식이라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꿀수다가 미국 주식 초보들이 궁금한 사항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 주식 거래 개요를 좀 살펴볼까요? 당연히 거래 통화는 미국 USD 달러겠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좀 존재해서 당연히 거래 시간도 차이가 나요. 미국 주식 거래 시작은 현지 시간으로 9시 30분부터 4시까지인데요. 이걸 한국 시간으로 변환하면 저녁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에 해당됩니다. 근데 미국은 서머타임이 있지 않나요? 그럼 한국 시간으로 변환하면 시간이 또 달라지겠네요? 네, 미국 서머타임 동안은 이제 1시간 앞당겨서 장이 시작되고 끝나는데요. 미국의 서머타임은 3월의 둘째 주 월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월요일로 굉장히 길어요. 따라서 이제 겨울 빼고 보통 한국도 저녁 10시 30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소 거래 단위는 한 주로서 이제 한 주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주식의 경우는 최소 거래 단위가 100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미국 주식은 한 주도 주가가 꽤 높은 종목들인데 중국처럼 최소 거래 단위가 100주씩 막 이러면 진짜 사기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 폭이 이제 30%로 정해져 있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는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그럼 올라갈 때도 크게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지는 폭도 엄청 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리스크가 좀 있겠죠? 이제 거래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아무래도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고요. 또 해외 주식의 경우 이제 양도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단기에 사고 파는 단타 투자보다는 장기에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 방법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주식이 올라서 팔면 모든 그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무조건 붙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조금 올랐다고 자주 팔았다 샀다 하지 말고 오래 쭉 갖고 있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해외 주식 이제 체결은 실시간으로 되는데요. 정상과 출금은 좀 국가별로 달라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현지에서 결제가 T 플러스 3 days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시차를 고려해서 변환을 하면 T 플러스 4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전과 출금도 아마 그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외화 예수금 정산 내역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사실 사서 모으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시차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변환을 좀 해봤는데요. 미국이 뉴욕 기준으로
한국보다 13시간 느려요. 미국 시장의 주요 이벤트나 휴장일을 이 점 고려해서 챙겨주세요. 아, 티커. 지난번에 환전편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던 거 생각나요. 네, 맞아요. 이제 국내 주식은 주가를 조회하거나 매매를 할 때 숫자로 된 종목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미국 주식은 알파벳 조합으로 된 심볼을 사용해요. 미국 증권거래소 종목은 이제 알파벳 세 글자 이하, 나스닥 종목은 알파벳 네 글자 이하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AAPL,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 아마존닷컴은 AMGN 이렇게 표기하는 거군요. 네, 이제 미국 주식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주식 시가총액 순위는 이제 각 증권사 MTS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신데요. 저희는 키움증권 영웅문 글로벌 S MTS로 조회해 볼게요. 미국 시가총액 순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건 좀 중요해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주요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이 시가총액 1순위 주식을 메인 비중으로 보유하는 거라서요. 시가총액이 1위라는 건 그만큼 안정적인 대장주라는 의미가 되니까 안정적으로 1등 주식을 사서 모으는 거군요. 네, 지금은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인데요. 언젠가 애플도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난다면 애플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시점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를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기업이 몇 위 정도인지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고 저희 같은 일반 엄마들은 분석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을 사면 그래도 망하진 않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상위 기업의 순위에 대해서 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 주식 시가총액 순위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한데요. 국내 증권사 MTS에서 조회가 일단 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키움증권 영웅문 글로벌 S에서 조회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해외 주식을 클릭하시고 순위 검색을 클릭하셔서요. 시가총액 상위 미국으로 이제 조건 설정을 후에 검색해 주세요. 이 방법을 알고 있다가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 한 번씩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종목들을 보면 역시 1위는 애플, 2위는 아마존,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다 우리한테 친숙한 기업들이네요. 아, 그렇죠? 다음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미국에는 3대 주식시장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빅보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예요. 현재 세계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고요. 아, 뉴욕 증권거래소는 많이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소 아닌가요? 네, 맞아요. 뉴욕 증권 시장은 이제 상장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나스닥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제 나스닥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규모를 유지 중이에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알리바바, 비자, 존슨앤존슨, 월마트가 있네요. 네, 이제 그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나스닥은 세계 2위의 시가총액인 증권거래소고요. 우리나라 코스닥의 모델이었죠. 그 나스닥의 경우는 거래소에 상장하는 조건이 그 앞서 말씀드린 뉴욕 증권거래소보다 훨씬 쉽고 수수료가 낮아서 이제 회사 설립 초기에 어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벤처기업들이 많이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한국 코스닥처럼 나스닥에는 주로 IT나 바이오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거군요. 네, 이러한 점이 이제 나스닥이 하이테크 기업들이 주로 상장된 증권거래소라는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높지만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메리카 증권거래소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대비 소규모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어서 그냥 이 정도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희 꿀수다 구독자분들 경제 뉴스부 들으면 뭐 다우지수, S&P, 나스닥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미국 주식 시장인 건 알겠는데 관련인 건 알겠는데 많이들 헷갈리시죠? 맞아요. 한국 주식은 코스피면 코스피, 코스닥이면 코스닥 이렇게 주식 시장별로 대표적인 지수가 하나씩 딱딱 대응돼서 구분이 쉬운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한국 시장과 달리 주가 지수와 주식 시장이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지수는 다우 지수, S&P 500, 나스닥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다우지수라고 얘기하지만 정식으로는 다우 30라고 해서 이제 뉴욕 주식거래소와 나스닥을 포함해서 이제 전체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30개를 선정해서 그 기업들의 시장을 가격을 평균 내서 산출하는 지수예요.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30개에는 보잉, 애플, 맥도날드, 3M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미국 내 대표적인 우량주들이라서 우리한테 대부분 익숙해요. 네, 이제 대상 섹터는 기술, 산업, 소비재, 금융 등 어떤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요. 종목 수로 따지면 뉴욕 주식 거래소 종목이 월등히 많고요. 단 현재 미국의 종목 중 이제 대표 종목 두 개인 구글과 아마존은 빠져 있는데요. 왜요? 이 두 주식의 주당 가격이 각각 1000달러를 넘을 정도로 너무 높기 때문에 다우지수에 편입될 경우에 이제 다른 종목과의 가격 차이가 지수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주가 지수라서 아마 주식 뉴스에서 쉽게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경제 뉴스 보면 다우지수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량 종목 30개만 선정해서 지수를 산출한 거면 30개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단 30개 종목으로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전반을 대표할 수 있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긴 해요. 이제는 S&P 500 지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스탠다드 푸어스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인데요. S&P 500 지수는 이 스탠다드 푸어스가 발표하는 주가 지수로서 500개의 종목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한 거예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하다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와는 좀 다르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럼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대상이니까 다우존스 지수보다 미국 전체의 주식시장 흐름을 더 잘 대표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 이제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다우지수, S&P 500 지수와는 다르게 이제 나스닥 거래소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부 기업이 아니라서 나스닥 상장된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해서 산출한 지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을 아주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종합해보면 미국 주식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는 S&P 500이고요. 나스닥 시장의 흐름과 기술주의 분위기를 파악할 때 참고하면 좋은 지수는 나스닥 지수를 볼 수 있고요. 그럼 각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S&P 지수를 따르는 ETF는 SPY, 그리고 나스닥을 따르는 ETF는 QQQ, 그리고 다우지수를 따르는 ETF는 니아가 있네요. 그럼 장 대표님, 각 ETF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따로 한 편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그럴까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세금을 비교해 볼 건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는 소액주주의 경우 이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든요. 반면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 소액주주를 막론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연간 기본공제이익인 250만 원을 제외한 양도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그럼 주식으로 낸 수익금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수익금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양도소득세는 보유 주식을 차익을 보고 매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아, 근데 우리는 아이 계좌로 주식을 모아가는 컨셉으로 투자할 거니까 뭐 당분간은 낼 일은 없지 않을까요? 아이가 커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네, 맞아요. 그 외에 이제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둘 다 있고요. 배당소득세의 경우 배당금에서 이제 원천징수 후에 아이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식 배당이 아닌 이제 현금 배당일 경우는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주식 관련 세금은 굉장히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이러한 세금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국내 주식이 이제 증권거래사가 인하될 예정이죠. 그리고 또 국내 주식 또한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실 예정인 구독자분들은 뉴스를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필요할 때 꼭 검색을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음, 오늘은 아이들에게 미국 주식을 사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전, 무엇을 살까? 이 내용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